내가 죽기 전에 네. 현금을 ATM에서 막 엄청 많이 뽑아놓는다라고 하면 네. 그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나. 네, 국세청에서 나와서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출금해 두면은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상속의 모든 것 김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정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망 전에 네. 이제 현금을 몰래 뽑아두면 네. 이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네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평소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네. 세무사 업무를 하기 전에는 네네. 내가 죽기 전에 네. 현금을 ATM에서 막 엄청 많이 뽑아놓는다라고 하면 네. 이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국세청에서 나와서 네. 현금을 출금해 둔 거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네. 이제 출금해 두면은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산이 뭐 10억 정도 있다고 하면은 예. 현금을 미리미리 뽑아두면은 네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모르니까 네네. 상속세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제 주변 할머니, 지금 네네. 할머니 생전에 계시는데 네네네. 뭐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네네. 물어보시거든요, 아, 실제로. 네네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네. 과연 그러면 이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현금 인출액이 상당히 많다. 네네. 이 금액은 아무리 봐도 상속인들이 받은 것 같으니까 네네. 일단 상속인이 받은 걸로 추정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추정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건 추정이니까 예. 확실히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들이 진짜 안 받았으면 네. 고인이 현금을 어디다 썼는지 상속인들이 입증을 해라. 네네. 이게 이제 국세청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네. 재산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네.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다 상속인한테 갔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추정을 거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 너가 안 받았으면 네. 이거를 고인께서 어디에 썼는지 다 입증을 해 네네. 라는 게 이제 국세청 입장인 거죠. 네네. 사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사실. 네네. 근데 또 네네. 고인께서 했던 거를 진짜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라는 네네. 것도 또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제 상속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네.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아니 그 고인이 현금 출금해서 네. 당연히 장도 보고 네. 물건도 사고 생활비도 샀을 텐데 예. 고인이 어디다 썼는지 내가 어떻게 소명을 하냐. 예, 그렇죠. 이게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을 소명을 하면 네. 실무에서도 진짜로 소명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예. ATM에서 집 근처 ATM에서 네네. 현금도 그냥 30만 원 뽑았어요. 예. 근데 이거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뽑은 것도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도 실무에서도 이걸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소명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과한 규정 아니냐, 네, 법에 네. 있다 하더라도 네. 고인이 쓴 거를 어떻게 다 소명을 하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속인들이 이런 소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액이 좀 큰 분들이죠. 네. 결국 전부 다 하라는 건 또 너무 과하니까. 현금을 많이 인출한 분들 말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요건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인출된 거 네네. 또는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네. 5억 원 이상 인출된 경우에 네. 한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니까 네. 최소한 한 달에 1,몇백만 원 정도는 인출을 해야만 네. 여기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순수하게 현금 출금된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고인 통장에서 네네. 계좌이체까지 포함한 출금액까지 합쳐서 네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 플러스 현금 출금액까지 합쳐가지고 네네. 2억, 5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다시 상속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네네. 그러면 고인의 재산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많이 인출이 됐다는 네. 건 알겠다.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의심받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전부 다 입증을 하냐라는 네네. 걸 이제 당혹스러워 하세요. 네. 또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네. 고인이 1, 2년 안에 쓴 인출액을 따져보면 예. 1,000건, 2,000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고인이 어디다 썼는지 소명을 하라니까 예. 사실 내가 쓴 것도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예. 이걸 다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네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고인이 사용한 내용을 상속인이 완전히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전체 인출액에서 20% 정도는 네. 우리가 봐줄게. 네네. 그리고 또 20%는 2억 한도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정 상속 재산으로 과세는 안 할게요. 라는 네네. 게 이제 국세청 입장이죠. 네. 대신
인출액의 80% 정도는 네네. 꼭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뭐 생활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네. 뭐 개인 채무를 갚았을 수도 있을 네네. 것이고, 뭐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 대금 결제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갖고 80% 정도는 입증을 해줘야 이제 상속인분들이 억울하게 과세되지 않겠죠. 네, 예시를 들어보면 네. 뭐 고인이 2년 안에 출금한 금액이 인출한 금액이 10억 정도라고 하면 예. 그 중에서 한 8억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2억 정도는 소명을 못해도 이거를 과세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추정 상속 재산을 어떤 네네. 형태로 이제 과세하는지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은 공문을 네네.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공문이죠. 네, 실제 저희 네. 조사하면서 받은 공문이고요. 어떤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받은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2년 내 인출금액 사용처 확인해서 이렇게 보내줬고요. 네. 여기 보시면 현금 출금 부분 미소명 시 상속 추정에 의한 상속 재산의 가산됨, 네. 사용처에 대해서는 증빙 제출 요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출금액 중에서 소명을 못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 과세를 하겠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고인이 사용한 데가 있으면 뭐 영수증을 내라. 네. 영수증 내면 그 부분은 빼주겠다. 빼주겠다. 뭐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숨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추정 상속 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현금 출금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네. 거죠. 특히 너무 많이 출금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그냥 금융재산인 상태로 놔두면 네.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고 그렇죠. 해서 예. 금융재산에 20% 정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네. 차라리 적법하게 그런 공제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